자, 이번에는 이제 아몬드 크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몬드 크림은 뭐 말 그대로 아몬드 파우더가 밀가루 대신에 아몬드 파우더가 들어간 크림이에요. 이런 아몬드 파우더죠. 보통 이 아몬드 크림 같은 경우는 저 이제 제과죠. 예, 제과를 하는 많은 아이템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바닐라 크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닐라 크림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상당히 사용하는 어떤 아이템이 굉장히 많아요. 바닐라 크림으로 슈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타르트 위에 생과일 타르트죠. 생과일 타르트 위에 올리는 어떤 크림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바닐라 크림과 이제 생크림이죠. 이제 후레쉬 크림을 섞어서 어떤 케이크의 어떤 가니쉬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바닐라 크림과 같이 이제 아몬드 크림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용도에 쓰이는 크림이에요. 아몬드 크림을 이용해서 이제 갈레테 데로아라는 어떤 도우 안에 넣는 크림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구운 타르트, 아니면 구운 과일 타르트나 생과일에 올라가는 타르트, 이 타르트 기본 베이스에 들어가는 이제 크림으로 사용하게 되죠. 이제 구운 과일 타르트를 만들 때는 타르트 도우 안에 이제 아몬드 크림을 짜고 그 위에 쿠킹이 된 과일을 얹고 이제 굽는 방식. 생과일 타르트 같은 경우는 타르트 도우 안에 이 아몬드 크림을 짜고 바로 과일을 얹지 않고 이제 굽고 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바닐라 크림과 같은, 아니면 치즈 크림도 되고요. 어떤 과일과 어울리는 어떤 각종의 크림을 얹어서 이제 생과일 타르트를 만들게 되죠. 이런 타르트의 기본적인 베이스로 이 아몬드 크림이 쓰이게 되고요. 또한 이제 만주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만주 케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앙금이 많이 들어가요. 앙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요즘엔 약간 변형된 스타일로 해서 이제 데니시나 퍼프 도우죠. 퍼프 페스트리 도우, 데니시 도우나 이제 퍼프 페스트리 도우 안에 넣고 이제 만두 싸듯이, 아니면 저희 만주 싸듯이 아몬드 크림을 넣고 싼 다음 이제 구워서 약간 만주와 같은 느낌이 나는, 하지만 조금 더 소프트한 어떤 아이템을 지금 또 많이 만들고 있고요. 바닐라 크림 안에 저희가 갖가지 맛이나 향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 바닐라 빈도 있고요, 코코아 파우더, 딸기, 여러 가지 크림들을 넣고 이제 바닐라 크림을 다른 형태의 크림으로 만들듯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죠. 아몬드 크림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몬드 크림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향과 맛을 추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크림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본 베이스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몬드 크림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닐라 크림처럼 제 과에는 굉장히 많은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 아셨으면 하고요.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들어가는 재료도 간단하지만, 하지만 이 만드는 어떤 과정에서 약간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먼저 들어가는 재료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가장 기본이죠. 아몬드 분말, 아몬드 파우더가 있고요. 이제 슈가 파우더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레시피에는 또 설탕을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아몬드 파우더나 설탕, 이 두 가지 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도 크게 무방해요. 셰프들이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설탕을 사용하셔도 되고 슈가 파우더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계란이죠. 계란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터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해서 이 외에 어떤 다른 맛을 표현하고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뭐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몬드 크림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 슈가 파우더를 사용을 할 건데, 이 슈가 파우더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아몬드 크림은 보통 저희가 이제 쿠키 만들 때 보시면 이제 뭐 크림화를 시키는 어떤 종류의 쿠키가 있고 또 이제 크림화를 시키지 않는 이제 쿠키가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 따라서 크림화를 시키는 쿠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설탕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크림화를 적게 하는 어떤 쿠키의 반죽에는 슈가 파우더를 사용해요. 이제 이유는 크림화를 시키게 되면 좀 더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바삭한 식감을 내는 효과가 있고, 크림화를 시키지 않는 이 슈가 파우더가 들어가는 이 쿠키 종류 같은 경우는 이 구워져서 나왔을 때 이 바삭함보다는 약간 부스러지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블레 같은 쿠키가 있겠죠. 이런 쿠키 만들 때는 보통 설탕도 사용하지만 대부분 이제 슈가 파우더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는 것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몬드 크림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슈가 파우더를 선택한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크림화를 너무 많이 시키다 보면 이제 구워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구워져 나왔을 때 이제 굉장히 가벼운 어떤 식감의 제품이 만들어져요. 식감이죠. 이제 공기층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이 크림화 시키는 과정에서 공기층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부푸는 과정에 좀 많이 부풀겠죠. 그러면 이제 단단한 식감보다는 좀 가벼운 식감이 생길 거고요. 크림화를 시키지 않으면 이제 구워져서 나왔을 때 이제 좀 더 이제 묵직한 식감의 아몬드 크림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아몬드 크림 자체는 가벼운 식감보다는 약간은 무거운 식감의 크림을 만드는 게 좀 더 다른 아이템과 다른 종류의 재료와 어울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해서 이제 크림화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슈가 파우더를 사용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해서 이번에 제가 아몬드 크림을 만들 때는 이 슈가 파우더를 사용한 아몬드 크림을 만들 거예요. 만드는 과정은 뭐 항상 이 재료를 보면 어떻게 만드는 거구나 라는 게 나오듯이 쿠키와 비슷하죠. 버터와 설탕, 슈가 파우더 이게 있고요.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요 계란 있고요. 이제 아몬드 크림에는 이제 아몬드 분말이 들어가지만 보통 뭐 쿠키라고 한다면 이제 밀가루, 광역분이나 뭐 중력분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겠죠. 이제 아몬드 크림 만들 때는 저희가 오늘은 이제 아몬드 분말을 사용을 할 거고요. 해서 이 재료를 사용해서 이제 아몬드 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버터와 슈가 파우더죠. 슈가 파우더를 섞어야겠죠. 이렇게 믹서기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뭐 항상 강조하듯이 뭐 슈가 파우더, 아몬드 파우더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받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당이 있는 재료들 또 지방이 있는 재료들 이런 재료들은 이제 좀 덩어리가 질 수가 있어요. 이 덩어리가 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가늘거나 좀 굵은 채에 내려 주셔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슈가 파우더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당 성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온도가 이 습도가 너무 좀 높게 되면 좀 덩어리가 쉽게 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과도하게 단단한 덩어리가 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물론 환경을 잘 갖추어 주시는 게 좋겠지만 이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안전하게 체에 한번 걸러서 내려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체 내려주시면 되고요. 이 슈가 파우더를 이제 버터와 이제 크리마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 슈가 파우더는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처음 이 믹싱을 시작할 때 너무 과도한 속도의 힘을 사용하게 되면 슈가 파우더가 이제 밖으로 많이 이렇게 분출이 될 거예요. 많이 날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이제 뭐 주걱을 이용해서 한번 가볍게 버터와 섞어 주시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 내렸고요. 이제 사용하기 전에 버터와 슈가 파우더를 가볍게 좀 섞어 줄게요. 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크리마를 시키는 어떤 과정을 하기 전 약간 포마드 상태의 버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 버터의 온도 같은 경우는 너무 부드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냥 손으로 만져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부드러움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판단되시면 온도계 같은 거 온도계가 있으시다면 온도계를 사용해서 온도를 체크하시고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 포마드 상태의 어떤 상태 적절한, 그리고 포마드 상태여도 이제 적절하다는 것은 크리마를 시키기 가장 적당한 버터의 상태예요. 물론 버터가 너무 묽으면 이제 크리마가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버터가 너무 단단하다면 크리마를 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방해를 받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적절한 온도는 보통 한 21도에서 22도 정도, 20도에서 22도 정도 그 사이의 온도를 맞춰 주시면 크리마를 시키는데 가장 적절한 온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슈가 파우더를 넣고 버터를 넣고 이제 기계를 사용해서 믹싱을 하기 전에 주변으로 이제 날리지 않도록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계를 사용해서 한번 믹싱을 해볼게요. 이렇게 믹싱을 할 거고요. 자, 보통 저희가 이제 쿠키 만들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계란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어느 타이밍에 이제 계란을 넣느냐, 일반적으로 버터와 설탕이나 또는 슈가 파우더가 이제 믹싱을 했을 때 이제 부드러운, 섞었을 때 약간 크림 같은 형태를 띄었을 때 그때 이제 계란을 투입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아몬드 크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쿠키 만들 때 반죽보다도 계란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 버터와 슈가 파우더 양에 비해서 이 계란의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가 난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많죠, 그죠? 천천히 믹싱을 해야 이제 크리마가 발생하지 않고, 하지만 계란의 양이 너무 많다면 천천히 믹싱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분리가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계란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통 저희가 이제 계란의 양에 따라서 뭐 한 번, 두 번 넣었다면 아몬드 크림 같은 경우는 3번에서 4번 정도에 나누어서 넣어 주셔야 이제 크림이 분리가 되는 현상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해서 계란을 조금 더 많이, 이전에 저희가 쿠키 만들 때 크림 하나 시킬 때 이제 계란을 넣는 어떤 방식보다는 조금 더 나누어서 계란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이제 크리마보다는 계란을 넣었을 때 이제 약간 분리 라는 느낌의 상태가 되죠. 요거를 다시 크림처럼 만들어 주시고 나서 계란을 또 넣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믹싱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과도한 휘핑은 크림화를 좀 많이 일으키게 해버려요. 해서 속도를 올리기보다는 좀 저속에서 믹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시 크림 상태가 되었죠. 이런 크림 상태가 되면 이제 다시 계란을 넣을 타이밍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계란을 일부를 좀 넣고요. 다시 믹싱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또 분리가 난 상태예요. 요걸 다시 크림화를 만들 거고요. 이렇게 다시 이제 부드러운 크림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통 뭐 쿠키 도를 이제 크림화를 시킬 때 보통 뭐 계란을 뭐 2번 정도 나누어서 넣었으면 완성이 됐다면, 이제 아몬드 크림 같은 경우는 계란의 양에 아무래도 이 버터와 설탕, 슈가 파우더 양보다는 대비 좀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나누어서 넣어줘야 된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란을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중간에 벽면에 있는 이제 좀 섞이지 못한 그런 슈가 파우더나 버터가 있으면 중간중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쿠키 만들 때 이런 크림 상태 보시면 단단하게 주걱에 붙어 있지만 아몬드 크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계란의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묽어요. 하지만 이제 아몬드 가루가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크림의 어떤 묽은 어떤 부분들을 좀 다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나머지 계란들을 넣고 이제 믹싱을 좀 해볼 거고요. 이제 처음에 어떤 그런 부드러웠던 크림의 상태보다는 최종 크림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은 분리가 난 것은 아닌가 하는 정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표면에 나타나게 돼요. 나머지 계란들을 다 투입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크림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게 눈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비단결 같이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약간 거친 느낌이 보이실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란의 양이 많다 보니까 요 현상은 자연선언 현상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몬드 크림을 넣어서 이제 상쇄시켜 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뭐 최종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분리가 난 것 같은 어떤 약간 이거는 비단결 같은 그런 크림 상태가 아닌데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일반적이라는 것. 하지만 작업을 하시다 보면 과도하게 이거는 처음 이제 계란을 넣었을 때 좀 심하게 분리가 나는 듯한 느낌을 볼 수 있죠. 믹싱이 되기 전에. 네, 최종 상태가 되었는데도 그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 있다면 그거는 정말 이 크림 자체가 분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크림 자체가 분리가 나면 이제 구워지고 나왔을 때 이제 단면을 잘라보거나 식감을 딱 맛봤을 때 약간 묵직한 느낌보다는 약간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약간 부글부글 거리는 듯한 느낌의 어떤 내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 크림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최대한 분리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믹싱을 해서 많은 크림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몬드 크림을 넣고 가볍게 섞어 주시면 돼요. 물론 이 반죽의 양이 굉장히 많다면 기계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양이 적을 때는 그냥 주걱으로 가볍게만 섞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우를 가볍게 섞어 줄 거고요. 아몬드 크림 같은 경우는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냥 생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아몬드는, 그죠? 물론 구워 먹으면 좀 더 고소한 풍미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마카롱 같은 제품을 만들 때 좀 더 매끈한 표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체에 걸러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아몬드 크림 만들 때는 굳이 체에 걸으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이제 덩어리가 져 있다면 물론 체를 사용하셔야겠지만 덩어리가 없이 어떤 괜찮은 상태의 아몬드 파우더라면 그냥 바로 사용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몬드 크림이 완성이 됐고, 이 아몬드 크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날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좀 일정 시간 지난 뭐 다음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묵직한 어떤 내가 아몬드 크림의 어떤 묵직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바로 반죽한 어떤 아몬드 크림을 굽게 되면 아직까지는 안에 공기층이 형성이 되어 있고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웠을 때 좀 많이 부풀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어떤 묵직한 식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몬드 크림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다음날 사용하시면 좀 더 좋은 제품의 아몬드 크림 또 아몬드 크림을 사용한 제품을 맛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몬드 파우더가 충분히 잘 섞였다고 생각되시면 이제 통에 넣고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냉장 보관이 필수고요. 이제 사용하실 때
이제 아무래도 냉장고에 있다 보면 이제 아몬드 크림도 안에 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굳을 거예요. 단단하게 굳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몬드 크림은 뭐 짤주머니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좀 짜거나 아니면 얇게 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 실온에 좀 미리 꺼내 놓고 조금만 더 부드러운 상태가 됐을 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전 뭐 어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한두 시간 전에 실온에 좀 꺼내 놓으신 다음 사용하시면 조금 더 좋은 작업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몬드 크림이 완성이 됐고요. 아몬드 크림을 냉장 보관한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템에 적용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